네, 계속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타이거 대표께서 꼽아주신 이슈입니다. 단기 낙폭 확대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것. 오늘 개인들 좀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호재 꼽아주셨습니다. 악재로는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프로그램 매물이 부담스럽다. 중국의 양회, 미국의 고용지표 모멘텀이 소멸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정수재 이사께서 꼽아주신 이슈 볼까요? 개별 호재 집중해보자. 중국 내수 가스관 면화 가격 급등 이런 걸 꼽아주셨고요. 박스권 하단 2000선 회복력, 오늘 2000선 돌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됐죠. 또 아이패드 3 공개로 IT주 순환매가 기대된다. 이렇게 호재 이슈 설정해 주셨습니다. 악재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이거를 연속해서 오늘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관련해서 좀 부담이 있죠. 경계 심리까지 악재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타이거 전문가님,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네.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수선한데 이런 상황 언제까지 감수를 해야 될까요? 전략 좀 잘 세워주시죠. 네,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까지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도 여전히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감, 또 만기일을 앞둔 차익 실현 욕구, 또 프로그램 매물 출회 우려감들이 맞물리면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장중에 2000선이 붕괴됐다가 그나마 종가 부근에서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된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다는 점, 그 주요 업종이 대부분 하락했다는 점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수급 동향을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다행히 매도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면 IT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음을 보시면은요. 네. 오늘 증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이나 또 코스닥 또는 중국, 대만이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낙폭이 컸었죠. 철강, 기계, 화학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컸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요일장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까지 맞물려 있어서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 변수, GDP 전망을 하향한 것에 대한 단기 하락은 기업들의 펀더멘털 회복 기대감 또는 외국인들이 재매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없다면 시장을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IT나 자동차, 정유, 에너지 같은 주도주들의 저점 매수 찬스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정치 테마주 작전 세력을 이번 주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었죠. 그러면서 바이오라든지 모든 코스닥의 테마주들이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테마주의 경우는 지금 과매도권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요.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냉할 경우엔 투매나 로스컷이 나오는데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면 제 투자 경험상으로 보면 참고 견디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인내력의 한계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절대 바닥에서 손절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테마주의 상승 탄력이 더 크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충분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내수 관련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관망을 하자. 또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정수재 이사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좋지가 않고요. 또 만기일 앞둔 부담감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등락 계속하게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박스권이었습니다. 1980포인트에서 이제 2030포인트가 이제 그 박스권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2000선을 이탈을 하였다가 1988 정도, 그러니까 1990선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잠깐 살펴봤더니 이 1980에서 2030과 40 사이, 이 사이를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 시작이 바로 지난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2월달이었고요. 그 이후 그 전후로 해가지고 나왔던 2월 9일이었는데요. 그때에서 또 보면은 저가가 1978포인트, 즉 1980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2014까지 종가까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컷오프를 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매물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 있기 때문에 출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실제로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내일 정도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내일도 이 박스권이 지켜지는지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뭐 콜오프 리칭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 과대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적이 분명히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어떤 초기 구간인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이제 1980과 2040 사이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통 이게 하단이 되면은 이제 비중을 늘려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컷오프 리칭되기 때문에 당장 꼭 내일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오후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관망하시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지가 됐을 때 좀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런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호재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보면은 어떤 시장의 호재보다는 지금은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업종 쪽으로의 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의 좀 선택을 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다가 박스권 하단이 지지된 후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참 전략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탈거 전문가께서는 그런 고민 많으신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번 목요일에는 그 만기일 이후에 주도주 쪽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과 함께 테마주 중에서 강력한 급등 테마주 쪽을 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매주 목요일 9시에 한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내일장 전망과 대응 전략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